자,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. 작전은요,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삼성전자 잘하러 하시는 분도 오늘 정리 차원에서 함께 보시도록 하고요. 손실 투자자 비율 0%입니다. 아, 이런 기업과 이런 종목이 지금 있나요? 그 누구도 손실 보지 않은 상황이고요. 조금 전에 프리마켓에서 12만 원도 갔다 왔던 삼성전자. 그래도요, 이렇게 완벽한 삼성전자지만 세 가지 차원의 체크리스트는 필요하다. 이 정도는 내년 1월에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종으로 오늘 삼성전자를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사상 최고가 12만 원 얘기했는데 지금 프리마켓 갔다 왔거든요. 본장이 곧 시작할 텐데 한 번은 또 찍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. 연초 저가가 한 5만 1,000원, 5만 2천 원대가 있었으니까 우리 시총 1위가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더블 이상이죠. 120% 이상을 났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정리를 하면서 그냥 삼성전자만 샀어도 100%, 120%가 갔었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120% 못 갔잖아요, 여러분들 수익률. 얼마나 또 약간 부럽기도 하죠. 손실 투자자 비율 0%는 어디서 나온 거냐? NH투자증권은요, 이 자체 개인 투자자들, 고객들의 이 DB와 전산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가장 좀 물론 NH투자증권의 고객이 뭐 전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. 그래도 정기분포와 표준 편차라는 거 있어서 이제 많이 도용을 하게 되는데요. 개인 평균 단가 NH투자증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76,300원이었었고 현재 웬만한 분들의 수익률이 51%.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이 51%니까 100%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. 뭐 상대적으로 한 25%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손실 투자자는 한 명도 없다. 0%라는 것입니다. 노무라 이야기 뭐 많이 아시죠? 내년 영업이익을 이야기를 전망을 했는데요. 133조입니다. 올해가 뭐 4분기 곧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은 한 39조, 40조 올해가 될 것 같거든요. 올해가 40조라고 치고요. 내년이 133조. 이게 뭐 3배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목표가를 16만 원을 제시한 이게 이제 되게 컸고요. 모건 스탠리, 애증의 뭐 증권사이기도 한데 내년을 116조를 잡았습니다.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도 100조를 넘게 잡아준 거예요. 110조. 근데 모건 스탠리에 제가 초점을 맞춘 거는 2027년이 135조.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는 게 내년이 끝이 아니라 후년까지 간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고요. 내년에 목표가를 14만 원 4천 원을 잡았는데 그러나 이런저런 모든 것이 협력하여 또 선을 이룬다면 최대 17만 5천 원이라는 그러니까 노무라의 16만 원보다도 더 높게 불렀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KB증권이 내년 엔비디아의 HBM4 공급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면서 HBM4 라인까지 실현될 경우에 이제 목표가 16만 원을 제시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웬만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다 100조 이상은 불렀고요. 많이 불린 데가 120조, 그다음에 노무라가 133조가 나온 거니까 올해 대비해서는 이제 2배 이상, 3배는 무난하다라는 평가입니다. 이유는 좀 뻔하죠. HBM 워낙 잘 나가는데 D램에서의 뭐 어마무시한 가격 상승인데요. 올 4분기에만 D램이 범용 D 레거시가 40% 올랐고요. 서버용 D램은 60%가 올랐는데 이게 올 4분기만이 아니다. 내년 1분기, 2분기, 상반기까지 갈 것이다. 이제 이게 핵심, 뭐 실적 상향 전망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추정 PER이요.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PER이라는 게 이제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그 주가의 배수다.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. 지금 삼성전자가 한 21배, 20배를 받고 있는데 이익이 2배 이상, 3배로 늘게 되니까 지금 내년에 추정 이익으로 보게 되면 추정 PER이라고 하죠. 뭐 선도 PER, 포워드 PER이 8배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PBR은 1.4배로 떨어지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뭐 15배까지 잡고 PBR은 1.9배까지 잡아주면 지금도 많이 오른 상태지만 이걸 반영해서 주가가 한 30% 이상은 더 상승 이력이 충분하다라는 게 현재 뭐 증권사들과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.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스닥은 PBR 4배고요. 뭐 마이크론의 PBR은 4배 이상 주잖아요.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가 시총 1위이기 때문에 인덱스의 측면도 함께 있어서 PBR을 거의 많이 줘야 1.9배인데 만에 하나 국내 증권사들이 우리 코스피 자체, K증시 자체에 뭐 환율도 안정돼서 이 자체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PBR도 2배는 줄 수가 있다. 뭐 그렇게 되면 2배 이상도 주는 거죠.
뭐 한 2.5배까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20만 전자도 충분하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. 삼성전자는 또 하나 파운드리를 갖고 있습니다. 지금 뭐 테슬라, 퀄컴, AMD와의 협력은 제가 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 뭐 선단 공정이야 뭐 첨단 공정이다. 이 선단 공정은 TSMC에 뺏긴다 하더라도 그 성숙 공정은 상당하다. 특히 성숙 공정도 물량도 많고 일감도 많아서 애플 칩도 삼성 파운드리가 받는다고 하고요. 그 닌텐도 스위치 그 프로세서도 삼성이 받는다고 하고 IBM도 뭐 5나노도 물론이고 7나노는 무조건 삼성전자한테 준다라고 하니까 파운드리 쪽의 일감도 충분하고요. 뭐 요즘도 자체 GPU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. 이 모바일 AP 엑시노스 2600이 나왔는데 타이 치정을 불허한다. 뭐 너무 성능 너무 좋다. 그래서 내년부터 나오게 될 이제 S26이 나오지 않습니까? 전체 다 이 엑시노스 2600을 뭐 싫겠다라는 이슈도 함께 있습니다. 다 지금 완벽하고 뭐 완벽하잖아요. 더할 나위 없고 지금 오늘도 12만 전자 갈 것 같고 수급 보십시오. 금요일 날 외국인이 1조 이상을 삼성전자만 산 거예요. 뭐 1,000만 주를 샀지 않습니까? 완벽한데 그래도 항상 K증시는 뒤통수를 치니까 오늘은 꼭 확인해야 될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진부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엔비디아 주가 그리고 AI 거품론을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AI 거품론이 완전 소멸됐다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게 마이크론이 해결해 줬잖아요. 그런데 결국 AI 거품론은 오픈 AI가 또 돈 벌었다라고 하면 팔란티아 이런 등등이 AI 솔루션과 소프트웨어가 내가 돈 벌어서 할 때 해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닷컴 버블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? 이 시스코 시스템즈가 아무리 잘해도 그 금을 캐는 곡괭이잖아요.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은 금광을 캐는 곡괭이지 실제로 금은 아직 못 캐고 있지 않습니까? 닷컴 버블 때도 시스코는 끝까지 잘했지만 라이코스가 돈 못 버니까 닷컴 버블이 깨진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진짜 금을 캐는 이제 어떤 솔루션 기업이 보여줘야 거품론이 끝나니까 AI 거품론도 아직은 잊지 마시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증설입니다. 좀 이따 또 개장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은 내년 1월, 2월 내에 증설 발표해야 됩니다. 그때 시기라든가 규모가 나오게 될 텐데 증설 이후에 삼전 하이닉스 주가 봐야 됩니다.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지난 12월이었나요? 11월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지금 AI 반도체 수요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기쁘다가 아니라 당황스럽다라는 이제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은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 이게 어느 정도 늘겠다. 1년 뒤엔 이 정도, 3년 뒤엔 이 정도, 5년 뒤엔 이 정도란 파악이 되잖아요.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AI 반도체는 수요 파악이 안 돼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급증을 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헷갈린다라는 게 그때 최태원 회장의 의견이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증설도 당연히 지금 올해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약간 두려운 겁니다. 이게 3년 예측치도 안 나와요. 이대로 가서 이걸 그대로 반영해서 만약에 3년 예측치를 잡아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뭐 내년 상반기에 이게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면은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실질적으로 뜨겁기는 한데 이걸 정말 믿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실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있다라는 것도 꼭 확인을 하셔서 내년 초에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증설 발표할 겁니다.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밀고 있기 때문에 증설 이후에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봐야 된다는 이 증설 이슈가 두 번째고요. 세 번째는 이 CXMT. 전 이게 크다라고 보는데 창신 반도체, 이 창신 메모리 꼭 체크업하셔야 됩니다.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왔던 삼성전자의 기술 유출, 우리 거 빼갔던 산업스파이, 이거 창신 반도체 얘네들이거든요. 지금 우리 거 다 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상당히 끌어올렸다라는 건데 지금 내년 1월입니다. 최대 D램 제조사인 이 CXMT 창신 반도체가 상장을 하고요. 한 뭐 60조 정도 끌어온다라고 하는데 다 HBM에 때려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YMTC라고 하는 양지 메모리도 이제 낸드죠, 얘네들은. 내년에는 이제 홍콩에 이어서 본토에 들어온다라고 하고 지금 더 리스트라는 곳에서 중국의 이 CATL 상장이 이거 그냥 상장했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즉 중국이 이 창신 메모리가
증시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게 기술 유출이든 뭐든 빼올 만큼 빼왔고 이제 메모리에서 자신감을 가졌다라는 거여서 기존 메모리 3사 마이크론 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위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중국 쪽의 메모리 창신 반도체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. 특히 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약간 고춧가루를 뿌린 게 뭐냐면 지금 다 AI 메모리 반도체 좋다 하는데 수요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.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하는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좀 한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좋은데 이게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. 이 점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창신 메모리,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애들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중국 쪽에서의 D램 수요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물론 기술은 우리 전문가들이 다 폄하합니다. 레거시 D램이 1년 이상 뒤쳐져 있고 HBM은 그냥 명함도 못 내민다. 4년도 이상 뒤쳐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얘네 이 중국 메모리가 이 기술 뺀 거 보면 어떻게 기술 유출을 앞으로 할지도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대목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. 자, 그래서 또 뭐 3D D램 얘기 나오고 있고 차세대 D램에 대한 또 판도 교체도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또 하나의 복병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완벽합니다. 손실 투자자 0%이기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와 AI 거품론의 재부각 그리고 증설 다음에 증설 시기와 규모 이후의 주가 흐름 중국 창신 메모리, 창신 반도체로 시작되는 중국 반도체 역공 이 세 점은 꼭 세 가지 점은 확인하시라라는 걸로 오늘의 작전 이어갔습니다.